네, 교과서 45쪽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 단원입니다. 한국사는 우리 나라 이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 정도 나와 있고요. 누가 통일을 했다라는 내용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사는 우리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초기 부분이 약소하게 소략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는 조몬 문화와 야요이 문화로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조몬 문화는 꼬인 형태의 새끼줄을 무늬를 조몬 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릇도 만들고 처음 농사도 시작했던 신석기를 사용했던 단계의 문명을 우리가 조몬 문화, 조몬 문명이라고 하고요. 하게 되면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고 특히 쌀 농사를 지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역사가 좀 발전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야요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200년대인데요. 일본 열도에 30여 개 정도의 나라가 생겼대요. 그래서 소국은 우리 옥저, 동해, 가야 이런 이제 초기 형태의 국가들처럼 이제 특별하게 왕이라든지 중앙집권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연맹왕국 형태의 나라를 소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눈에 좀 띄는 발전을 이루었고요. 여기에서 더 진화된 형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46쪽의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실체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이 형성하고 형성되고 성장됐다고 해요. 바다를 건너왔다 해서 우리가 도레인이라고도 하고요. 도웨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나 싶은데 백제와 연결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귀족 집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가시 집안, 하나는 모노노베시 집안인데 두 세력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가시 집안이 불교 컨텐츠를 이제 좀 수입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가시와 친척이기도 하고 다음번 천황으로 오를 수 있는 후보자 자격에 이제 태자라는 호칭을 받는 쇼토쿠 태자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이 쇼토쿠 태자는 천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섭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흥선대원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엄마는 소가시 쪽이고요. 아버지는 황실 쪽이기 때문에 반은 황족이고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소가시는 여기에서 황후를 배출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쇼토쿠 태자는 물론 황자이고 태자이고 덴노의 다음 이제 덴노가 될 계승 후보자지만 소가시 집안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쇼토쿠 태자를 섭정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한 게 스이코 천황이라는 이제 쇼토쿠 태자의 친척이기 때문에 소가시 가문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이 사람은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중국하고 한반도 쪽에서 좀 발전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불교를 적극 수용해서 당시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교토 나라 오사카는 여기 선생님 지도를 잠깐 그려놨는데 오사카 옆에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오사카가 좀 간사이 관서지방에서 대도시고 나라는 약간 이제 근교 도시입니다. 나라의 한 지역도 마을 일부가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다가 사찰도 만들고 그리고 불상도 만들고 하는 불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스카 문화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쇼토쿠 태자가 죽어요. 죽고 나서 소가시 가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거를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당시에 또 중국의 정세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이제 왕조가 교체되면서 이 당나라는 수나라하고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달랐죠. 그래서 당을 배우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고 이 당나라에 특히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소가시를 비롯한 이 귀족 가문을 좀 억제하면서
발달된 당나라의 문화를 일본에도 실시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다이카 개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다이카는 중국의 연호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카는 나라 지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오사카 지역으로 수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이 나니와로 천도했다 해서 이제 중심지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카노의 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이제 이 다이카 개신에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7세기 말부터 일본 국호와 천황 군주 칭호가 사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공식적으로 710년에 이제 다시 나라로 수도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 지역을 우리가 헤이조쿄라고 부릅니다. 헤이조쿄. 그래서 나라 지역은 헤이조쿄, 그 다음에 교토 지역은 헤이안쿄라고 하는데 좀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두시고 헷갈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위치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 시대에는 그동안 웨이라고 부르던 일본의 국명을 두 글자인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의 방향이다, 기본이다 이런 뜻이죠. 일본 국호를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도로 설계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나라 시대의 헤이조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문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본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중앙집권 체제와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국가의식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신화적인 내용을 섞어가지고 일본서기와 고사기라는 역사책이 이 나라 시대에 편찬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고전 문학인 시를 모은 책이에요. 만엽집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자, 794년에서 1185년은 헤이안쿄에서 일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다르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헤이안 시대는 앞의 시대하고 좀 다른 특징이요. 일본 고유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일본의 문화에 근본을 둔다 해서 국풍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풍토에 맞는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당나라에 그동안 한번 가면 20년씩 머물렀던 정기적인 사절단, 당에 다녔었던 이 사절단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우리나라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순이 달라서 여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자만 필요한데, 이제 이 문자를 한자에서 빌려와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가지 버전의 문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일본어 시간에 또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곡선이고 하나는 직선, 좀 딱딱한 획이 딱딱 끊어지는 형태의 문자죠. 그래서 요 이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합쳐서 가나 문자라고 사용하고요. 자, 문자가 지금 일본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학도 등장을 하는데 이 화자를 일본 사람들은 와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도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발전을 해 나가다가 좀 전염병이 좀 돌게 돼요. 그래서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당시에 일본에도 유행을 하면서 땅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이게 이제 율령 체제였잖아요.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생활을 하는 게, 근데 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근데 세금을 못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를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토지를 처분을 하게 되면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자영농들이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로마사에서도 배웠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루하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몰려들게 되냐면 대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농장주인들에게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노동을 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먹을 잘 곳을 제공해 주세요. 제가 대신 일할게요. 이렇게 몸으로 때우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귀족과 호족에게 재산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떤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과 호족이라는 세력가들이 이제 힘이 커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국가가 지금 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지켜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뭘 훔쳐갈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이제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들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사로 변하게 되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이 무사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점차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집안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7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는 이 무사라고 하는 게 차츰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1192년에는 드디어 이 무사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일본어로는 바쿠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막부라고 부르고요. 이게 군사정부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 이런 막부들이 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인물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인데, 이 미나모토 집안이 있어요. 집안. 그래서 미나모토 집안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무사계급이 세운 군사정부의 형태가 바로 이제 이 덴노와 쇼군이 그 봉건제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형식적으로 쇼군이 있고 덴노가 있는 거죠. 네, 이걸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덴노는 신과 같은 존재고요. 실권은 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자세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전부 다 쇼군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고려시대인데요. 몽골이 일본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마쿠라 막부 때 이 몽골의 침략 소식을 듣고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스시마 지역 쪽에 기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쌀도 걷어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태풍 때문에 몽골이 일본 땅을 밟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무사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사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어야 재산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몽골 본토까지 일본 애들이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얻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전쟁 준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막부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카가 나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력을 규합해서 새로운 막부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시대랑 연결되니까 이 부분까지만 할게요.